때도 없이 울리는 뱃소, 배가 고플 때 나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장이 괴로워하는 소리인데요.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장염입니다. 어떨 땐 상한 우유를 잘못 먹어서, 때로는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혹은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으로 풀기 위해 무장창 먹다 보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장염인데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 직장인이 되어서도 장염으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시죠? 장염은 왜 우리 곁에서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이제 장염의 계절,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계속 고생할 수만은 없겠죠. 오늘 저와 함께 장염의 원인과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름철 장염 예방 완전 정복해볼게요. 그렇다면 장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장염은 정말 이름 그대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크게는 바이러스 장염과 세균성 장염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바이러스성 장염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데요. 어린 아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장염입니다. 반면에 세균성 장염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걸리는 종류의 장염이에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위생관념이 점점 나아지면서 예전만큼 심각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장염은 여전히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연례 행사일 정도로 자주 고생하시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걸리는가 하면 심할 경우엔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굳이 상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장염에 걸리는 걸까요? 장염이 생기는 원인 첫째, 개인 위생이 불결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여름 계절 특성상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죠. 여름철 음식을 냉장 보관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냉장 보관하지 않는 틈을 타서 미생물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세균이 증식해서 음식물이 쉽게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더라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해산물이나 회 종류의 증식하기 쉬운 세균은 저온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특히 어패류나 날 음식을 통해 걸리는 감염성 장염의 비율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일반적으로 여름철 보관에 적합한 온도는 5도 정도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익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는 전자레인지 온도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 역시나 세균에 의해 일어나는 장염이기 때문에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급적 음식을 장기간 보관해서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장염이 생기는 원인 두 번째,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속 안 좋은 걸 내보내기 위해 항생제를 먹는데 장염이 걸린다고요? 아이러니하지만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장염에 걸리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보고될 만큼 꽤 흔한 원인입니다. 이유는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장 속 유산균처럼 유익한 세균도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2013년 영국 역학과 감염 학회지에 따르면 2004년 항생제 장염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1만 명당 17.2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만 명당 27.4명까지 늘어나 약 1.6배 증가했다고 해요. 즉 항생제 처방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해 장염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혹시 모를 내성이 생길 때를 대비해 한 번이라도 항생제 장염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만악의 근원 스트레스 역시 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몸속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장이
아픈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받으면 몸이 긴장하게 되면서 장도 함께 긴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긴장하면 너무 떨어서 말이 빨라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실수하듯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면 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설사, 변비나 복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은 대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해요. 사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장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복통, 변비나 설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하지만 원인에 따라 세부적인 증상은 정말 다양한데요.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오심, 구토, 근육통, 식욕 감퇴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피가 섞인 대변, 즉 혈변이나 점액질이 섞인 대변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대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염에 걸리면 대장이 제 기능을 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설사가 주로 일어나는 이유도 대변 속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몸속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있어야 할 수분이 돌지 못하게 되다 보니 장염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 때때로 심한 탈수로 고통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저혈압이 발생하기도 하고 칼륨 농도가 낮아져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면서 저칼륨성 근육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극심할 경우 의식이 혼탁해지는 등 심각한 증상까지 발전하기도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응급실에 가서 치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니 여름철 장염 절대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염이 식중독만큼 감염성 장염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 알게 되셨으니 예방법까지 알아두셔야겠죠. 어떻게 장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서 세균이 정말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라 장염에 노출되기 딱 좋은 여름인데요. 감염성 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손을 정말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손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해결하고 이것저것 자주 만지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주셔도 위생과 관련된 문제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중 혹시 장염 환자가 발생한다면 식기나 세면용품 등 쉽게 오염되기 쉬운 물건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별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셋째, 장염은 한번 앓게 되면 재발하기가 쉽답니다. 그러니 장염에 걸리신 적이 있다면 앞으로 식습관 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분리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또한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드시고 혹시라도 남은 음식은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염에 걸리면 설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사제는 설사를 멈출지는 몰라도 오히려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흔하게 걸리지만 큰 고통을 주는 불청객 여름철 장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스트레스성 장염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위생 관리와 식습관 관리로 해결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 잘 대비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김가은 한의사의 무병장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